아그들아, 진실의 방에서 문법 탈탈 털자. 이 문제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은 C번입니다. 이 문제는 가정법 과거 완료 문제입니다. 조건들에서 주어 다음에 had PP, 주절에서 could have PP죠. 해석하면 만약에 그 매니저가 더 오래 머물렀더라면 그는 그 수정된 예산 보고서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의미죠. 오늘은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가정법 중에서도 가장 쉬운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과 반대, 그러므로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공식은 if 주어 had PP 패턴이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절에는 w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 패턴이 쭉 적혀 있습니다. 이걸 완벽히 암기하시면 토익 문법 문제에서는 거의 5초 컷으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연결 지어서 공부를 하시고 정확하게 동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십시오. 이 문제의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C번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문제입니다. if 주어 had PP, 주절에는 주어 might not have PP입니다. 해석하면 만약에 그 배송이 늦게 도착했더라면 그 계약자는 마감 날짜를 못 맞출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의미죠.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C번 had been accepted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문제입니다. 해석하면 만약 그의 제안서가 더 일찍 받아들여졌더라면 그리핀 씨는 지난달 말에 그 보수공사를 시작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뜻이죠. 오늘은 가정법 과거 조건절 대응하는 표현을 가르쳐 줄게요. before나 without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if it were not for, if가 생략되면 were it not for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 주절이 뒤에 나오는데 주어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BPP, 비명사, 비형용사, BING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이 명사가 없다면 주어는 뭐뭐일 텐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오늘은 가정법 과거 완료 조건절 대용 표현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before나 without 다음에 명사가 나오거나 if it had not been for 다음에 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if가 생략이 되면 had it not been for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여기까지가 조건절이죠. 그 다음 주절은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might, have PP, 수동이면 have been PP,
have been 명사, 형용사, have been ing 이렇게 해서 writing과 speaking이 되는 방식으로 공식화 시켰습니다. 앞부분에 조건절 대신에 나오는 표현을 완벽하게 암기해서 문제가 나오면 바로 찍을 수 있도록 암기해 두세요. 조건절 대용어 표현에 대한 두 가지 예문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녀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마감 날짜까지 그 과제를 완수할 수 없을 텐데. 두 번째 문장, 그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마감 날짜까지 그 과제를 완수할 수 없었을 텐데입니다. 그리고 위의 문장과 밑의 문장 둘 다 before나 without으로 바꾸어 쓸 수도 있어요. 가정법 과거 문장,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죠. 공식을 정확하게 연결해서 확실하게 이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대용어를 잡으세요. 이 문제의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은 A번입니다. demand라는 단어는 대절에서 뭐뭐 해야 한다 의미일 때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should be PP 두 가지가 있어요. 능동, 수동에서 should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면 이사회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뜻이죠. 오늘은 대절에서 should가 나오는 문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어 다음에 insist, urge, 주장하다, order, command, 명령하다, suggest, propose, 제안하다, request, ask, 요구하다, recommend, 권고하다, move, 제안, 동의하다, agree, 동의하다, demand, 요구하다, require, 요청하다, 필요하다. 이 동사가 보이면 대절은 뭐뭐 해야 한다 의미일 때만, 능동일 때는 should 동사 원형, 수동일 때는 should be pp를 씁니다. 그리고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며 주어는 수, 인칭을 무시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예외적으로는 주절 동사가 과거라도 대절은 위의 형태와 같다는 거고, 두 번째는 대절이 이미 일어난 일, 사실 내용이면 주절 동사와 시제를 맞추어서 적용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C번입니다. insist라는 단어가 주장하다는 의미죠. 대절에서 그 프로젝트가 제 시간에 끝마쳐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사물인 주어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의미로서 should be finished에서 should가 생략되고 be finished만 남은 겁니다. The senior technician은 선임 기술자라는 의미죠. 이 문제의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D번입니다. suggest라는 단어가 과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절에서 연기되어져야 된다는 수동적 의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should be postponed에서 should가 지금 생략된 경우입니다. 해석하면 그 부사장은 악천후 때문에
회사의 야유회가 연기되어져야 된다고 제안했다. 이런 의미죠. 문제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은 A번입니다.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가 보일 때는 대절 진주어 안에서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쓰는데 should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면 비행 승무원들이 아플 때는 비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필수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should는 생략되고 not fly가 정답이죠. 오늘은 it is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구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성적 판단 형용사는 imperative, essential, necessary, advisable, vital, important, critical, urgent, natural, desirable, rational, reasonable, right. 이런 형용사 다음에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should be pp에서 should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의미가 당위성, 필요성일 때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should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암기를 하셔야 될 공식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은 D번입니다. essential 때문이죠. 용인된 신분증 양식을 보여주지 않으면 오후 8시 이후에 실험실에 어떤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답니다. 그래서 노원 부정어 때문에 should be allowed에서 should가 생략되고 be allowed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 문제의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C번입니다. when들이 시간 부사절이기 때문에 will을 쓰지 않고 현재 시제로서 내용을 의미하고 주절에서는 will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그녀가 다음 주 금요일 날 회사로 돌아올 때 쿠퍼 양은 새로운 대표이사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return가 되죠. 이 문제의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D번 will be held 됩니다. 수동적 의미죠. no라는 단어가 타동사로서 대절을 목적으로 받기 때문에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안에서는 미래의 내용은 will을 넣어가지고 문장을 장문합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인사부장인 피터 클락슨 씨는 긴급 매출 회의가 내일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알 거다. 이런 의미죠. 이 문제의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은 D번입니다. implement라는 단어가 시행하다인데 해서 implement 다음에 목적어 나오죠. 이게 수정된 정책, 타동사지요. 현재 완료입니다. 쭉 해왔으니까. 정부는 도시 전역에 있는 사업체들에게 건축 허가를 승인하는 것에 대한 수정된 정책을 시행했다, 시행해 왔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C번 was announced입니다. announce는 타동사로 발표하답니다. 비동사 플러스 타동사에 PP된 목적어가 오지 않습니다. 해석을 하면 지명된 사람들의 최종 선발 후보자 명단이 시상식의 주최측인 디트로이트에 기반을 둔 영화 비평가 협회에 의해서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되었다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수동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형식 구조에서 주어, 타동사, 목적어에서 수동태로 바뀌면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고 이 타동사가 비동사 다음에 PP 형태가 됩니다. 이때 뒤에 목적어는 없어지는 모양이죠. 두 번째 사형식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고 위치가 바뀌면 직접 목적어, 전치사, 간접 목적어 구조가 두 개 있어요. 위에 거는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갑니다.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PP 되면 직접 목적어가 남으니까 이 그대로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고 비동사 PP 되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가 뒤에 딸려오게 되죠.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고 비타동사가 비동사 PP 되고 나머지 목적 보호에 있는 이 단어가 이 자리로 갑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D번입니다. 기부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서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면 비기본 다음에 직접 목적어 남죠. 20개의 댄스팀 중에서 상위 10개 팀이 이번 금요일 날 도시축제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죠.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C번입니다. send는 사형식 구조에서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면 be sent 다음에 직접 목적어 남아있죠. 그래서 해석하면 김씨는 어제 그의 결함이 있는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교체품이 보내졌답니다. 오늘은 독해를 하거나 문법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동사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주어 다음에 타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나오는 동사들입니다. 칠판에 적혀 있는 이 동사들이 목적보호로 투부정사가 오는 동사들입니다. 수동태로 바뀔 때는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고 타동사는 BPP 구조가 되고 투부정사가 그 다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투부정사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동태에서 비동사 PP2 부정사 구조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은 D번 are required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결함이 있는 상품을 파는 회사들은 소비자들에 의해서 반환된 물품들에 대해서 환불금을 제공하도록 요구되어진다. 이런 의미죠. 이 문제의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은 B번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구조지. 내셔널 병원에서 새로이 도입된 검사는 그 질병을 초기에 찾아내는 걸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목적보 to 부정사고 능동적 형태죠. 문제의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은 D번입니다. IT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컴퓨터 문제를 즉시 해결하도록 상기된다는 의미죠. Be reminded to address는 remind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to 부정사에서 수동태로 바뀐 구조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C번입니다. 새로운 보고서는 애플 주식회사가 아랍에미리트에 그들의 최초의 중동 매장을 열 계획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Plan to 부정사와 Be planning to 부정사가 있는데 Be planning to 부정사를 더 많이 선호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D번입니다. to 부정사는 미래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 plan to launch 하면은 시작할 계획이다라는 미래적 의미죠. 이게 next year이기 때문에 해석하면 CJTV나 SK 브로드밴드 같은 몇몇 케이블 채널들은 내년에 그들 자체의 드라마 시리즈를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죠. 오늘은
to 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명사들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ability, effort, way, time, willingness, plan, attempt, right, decision, reluctance, proposal, permission, chance, opportunity. 이런 명사들은 뒤에서 to 부정사가 동사할 수 있는, 동사하려는, 동사할, 동사하기 위한, 동사한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면서 이 명사를 수식합니다. 이런 형태가 문법 문제 출제가 되면 딱 보고 여러분들은 바로 찍어야 됩니다. 이거는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5초 컷입니다. 아시겠죠?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의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D번 to attend입니다. attend는 타동사로 참석하다의 의미이고 뒤에 목적어 와야 돼요. 그리고 to는 so as to나 in order to를 줄인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하의 의미죠. 약 5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컴퓨터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 다음에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하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누구냐? 문법 해결사야.